청춘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외곽의 어느 마을. 이 마을에는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씨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이제는 가문의 이름만 겨우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집안의 도련님 윤승호는 25의 나이로 착하고 어진 성품을 지닌 선비였으나 아버지 윤인첨이 세상을 떠난 후 무너져가는 집안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여종 연실이가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승호보다 몇 해 늦게 태어난 연실이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오누이처럼 서로를 아껴주며 지냈습니다. 연실이의 어머니 분옥은 연실이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큰 홍수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윤인첨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집에 몸을 의탁하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옥은 연실을 낳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린 연실은 자연스럽게 윤인첨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윤승호의 곁에는 연실이가 하늘이 정해준 운명처럼 늘 함께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다며 수군거리고는 하였습니다. 아이고, 윤승호 도련님 댁도 참으로 안쓰럽지 뭔가. 그리 어지신 영감님이 세상을 뜨시고는 가세가 점점 더 기울어가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리 좋은 분들이 힘들게 지내니 내가 마음이 다 쓰이더라고. 그러니깐 그나마 연실이가 도련님 보필을 잘하고 있으니 망정이지. 연실이 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그치? 연실이가 어찌나 손도 재바르고 부지런한지 요즘에 그런 애가 어딨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가끔 윤승호네 집을 염려하며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연실이를 칭찬하기 일쑤였습니다. 윤승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참을 의욕을 잃은 채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제 나만 홀로 남았구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실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시리에 빠져 계십니까? 주인 어르신이 도련님 걱정이 되어 편히 눈을 못 감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만 떨쳐내고 도련님의 인생을 사셔야지요. 미천하나마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던 윤승호는 고개를 들어 연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질타를 하는 것 같던 연실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연실아, 고맙다. 내가 곁에 있어 힘이 나는구나. 헌데 나는 이제 무엇 하여야 할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 도련님, 제 생각에는 과거를 치러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주인마님께서도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도련님께서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연실이 전하는 이야기에 윤승호는 가만히 생각에 잠기었다가 이내 다짐을 한 듯 말하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도 내가 과거를 보기를 원하셨지. 이제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준비를 해야겠구나.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내 곁에서 도와다오. 예, 도련님. 저는 항상 도련님 곁에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어요. 결심이 서자 윤승호는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허나 아버지의 오랜 병치레에 공부를 멀리하기도 하였고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책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이미 끼니도 때우기 힘든 집안 사정을 알기에 서책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던 윤승호는 집안 어르신께 손을 벌리기로 마음을 먹고 건너 마을에 사는 숙부 윤덕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윤덕구는 윤씨 가문의 반계로 장사로 재산을 모아 제법 부유하게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윤승호는 대문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숙부님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이리 불쑥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윤덕구는 사랑채에 앉아 자신에게 인사를 전하는 윤승호를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늘 그렇지. 헌데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윤승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어진 차로 잠시 입을 축이고는 결심이 선 듯 숙부 윤덕구를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숙부님, 제가 지금부터 과거를 준비하려 하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윤승호의 말에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거 준비라고 했느냐? 그동안 내 아비의 병수발로 없는 가산도 다 날리고 서책을 본 적이라도 있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너에게 돈을 융통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처참한 심경의 윤승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숙부 윤덕구는 그런 그를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숙부님. 좋다. 내가 과거 준비를 위해 250냥을 빌려주마. 허나 만약 과거에 급제를 하지 못한다면 너는 이 돈을 갚을 여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빌려가겠느냐? 숙부님, 허나 그 집은 왜? 그럴 용기도 배짱도 없으면서 지금 나에게 과거를 볼 것이니 돈을 융통해 달라는 것이냐? 내가 너의 무엇을 믿고 그 큰 돈을 내어준다는 말이냐? 아니 그러냐? 윤승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장손에게 내려오는 집으로 아버지와의 추억과 자신이 살아가는 버팀목 같은 것이었습니다. 허나 숙부 윤덕구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그럴 용기도 없이 과거를 보겠다는 것은 그저 한량들이 소일거리 삼아 서책을 펼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숙부님, 제가 반드시 급제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지요. 좋다. 내 250냥을 내어주마. 허나 과거에 떨어지면 그 집 문서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명심하거라. 예, 숙부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집을 빼앗겼다 나를 원망이나 말거라. 윤승호는 숙부 윤덕구가 내어주는 250냥을 품에 안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한 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리도 길었던 것인지 터벅터벅 무거워진 발걸음을 옮겼고 윤승호는 집안일에 정신이 없는 연실이를 불러 숙부에게 돈을 빌린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연실아, 숙부님께서 돈을 융통하여 주신 덕에 이제 서책을 사고 과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밝게 말하는 듯하였으나 표정이 어두운 윤승호를 보고 연실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도련님. 헌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입니까? 안색이 편치 않아 보이십니다. 별일 아니다. 이제부터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과거에 만전을 다할 것이야. 지켜봐다오. 윤승호는 빌린 돈으로 과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오로지 방 안에 앉아 과거 공부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과거 준비에 한창인 윤승호가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게 연실은 아침 저녁으로 밥을 짓고 산에 가서 땔감을 해오는 등 그가 편히 과거에 전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승호가 책을 읽고 서책을 펼치면 조용히 곁에서 먹을 갈고 붓을 닦아주었습니다. 연실은 낮에는 집안일에 바빴으며 늦은 저녁이면 그의 곁을 지키며 혹시나 불편한 것이 없나 살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장원 급제한 선비가 사실 과거에 급제할 인물은 아니었는데 집안의 연리도 즉 두 마리의 잉어가 서로 얽혀노는 그림을 걸어두고 공부를 하자 과거 급제하였고 심지어 장원을 차지하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부잣집 선비들은 이름난 화공의 연리도를 앞다투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가? 언너마을 최영가님 댁 막내 도련님께서 과거에 급제를 했다지 뭔가? 나도 들었네. 그래서 다들 그 연리돈과 뭔가를 사려고 난리라더군. 지금 온 마을 화방이 연리도를 구하는 선비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더라고. 길상화 중에서도 출세를 뜻하는 연리도가 과거 급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승호도 그 소문을 들었으나 자신은 그런 그림을 구할 여력이 없어 그만 포기를 하고 학문에만 정진하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연실은 장터에 갔다 화방 앞을 지나게 되자 궁금증이 들어 그 앞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화방 앞은 연리도를 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연리도 한 폭에 50냥입니다. 이 그림 하나면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지요. 어휴, 요즘 인기가 좋다고 하더니 이름 없는 화공이 그린 연리도도 50냥이나 하는 것이야? 그러게 공부만 해서는 되지 않는 세상인 게지. 누가 저런 그림 하나에 50냥이나 턱턱 내겠나? 화방의 주인은 큰 목소리로 호객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림값에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으나 이내 다들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연실은 자신도 연리도를 도련님께 사드리고 싶으나 50냥이라는 큰 돈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여도 그림을 사는데 쓸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평소에 좀 더 아끼고 알뜰하였다면 저것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 도련님께 꼭 사드리고 싶은데 과거를 준비하는 이는 모두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도련님만 없다니. 연실은 집에 돌아와서도 연리도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밤낮으로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한창 오를 대로 오른 연리도 값을 모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하였습니다. 연실은 며칠을 고민하다 문득 어릴 적 이 집에 잠시 머물렀던 화공이 떠올랐습니다. 제법 이름난 화공이 윤승호의 아버지 윤인첨이 살아있을 때 이 집에 잠시 머무르며 자신에게 그림에 대해 알려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워낙 어릴 적 일이기는 하나 그때 기억을 더듬으며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연리도를 그려보는 거야. 비록 훌륭한 그림은 아니겠지만 그 화공이 그림은 그리는 자의 마음이 담기는 것이라고 했어. 연실은 이웃집애가 품위를 하고 연리도를 사기 위해 모았던 돈으로 종이와 붓 그리고 먹을 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매일 밤마다 지극정성으로 도련님의 과거급제를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승호가 등불을 켜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는 사이 연실이 또한 낮에 고단한 일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한 채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도련님 윤승호를 위해 정성껏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연실은 예전 화공이 그림 그리던 것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화공의 연리도는 아니지만 내 작은 마음만이라도 여기에 깃들어 도련님의 가시는 길을 환하게 밝혀줄길. 낮에는 집안일을 하느라 고단했지만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실의 손가락은 추운 겨울밤 공기에 얼어붙었고 촛불은 차가운 바람에 흔들렸으나 멈추지 않고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윤승호는 잠시 머리를 식히려 밖으로 나왔다가 연실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자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윤승호가 연실에게 물었습니다. 연실아, 요즘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 같더구나.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 별일 아닙니다, 도련님. 그저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아 그런 것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실이 환하게 웃으며 답하자 윤승호는 그런 그녀가 걱정되었으나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운 끝에 연실의 손끝에서 연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두 마리의 잉어가 서로를 바라보며 고요히 연못을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유명한 화공의 솜씨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림에는 연실의 정성과 윤승호에 대한 마음이 가득히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구나. 이 그림이 도련님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실은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로 윤승호라는 이름을 적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것은 연리도가 아니야. 연실아 설마 네가 그린 것이냐? 윤승호는 그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림 속 두 마리의 잉어는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었고 그림 밑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좋은 연리도를 드리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하나마 어릴 적 화공이 일러주었던 대로 조금 그려보았습니다. 혹시나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방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 아니다 연실아,
너무나 훌륭한 그림이다. 내 이것이 정말 갖고 싶었다. 고맙다. 내가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구나. 이 은혜를 내가 다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이냐. 윤승호는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연신 그림을 보며 그동안 연실히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던 것이 자신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라니요, 도련님,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없는 재주를 부렸을 뿐인데 그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지요. 너무 어설퍼 오히려 패가 아닌지 걱정될 뿐입니다. 아니다. 어찌 그리 말하는 것이야. 나에게는 그 어떤 화공이 그린 것보다 아주 아름답구나. 윤승호의 목소리는 잘게 떨리고 있었고 거듭되는 칭찬의 연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과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연실이 그려준 연리도와 함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하여 윤승호는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리 정성을 다해주는데 당연히 과거에는 급제를 하지 않겠느냐. 내 더 정진할 것이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꾸나. 네, 도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윤승호는 연리도를 바라보며 더욱 열심히 과거 공부에 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승호에게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아들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학당을 다니던 김수학이라는 선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릴 적부터 자신을 못마땅해 하던 김수학은 윤승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승호는 잠시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김수학이 자신의 가소를 데리고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툇마루에 놓인 서책을 뒤적이며 핀잔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런 서책을 읽는 이가 있었단 말인가?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나 변변한 서책 하나 없어서야 원. 김수학은 가만히 서 있는 윤승호를 바라보며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가 데려온 가솔들도 그의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와서 이 뭐하는 짓인가? 나는 자네와 나눌 이야기가 없으니 이만 돌아가시게. 차분히 말하는 윤승호에게 더욱 화가 난 것인지 김수학은 좀 전보다 더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동무라며 언제든 집에 오라더니 이제는 문전박대라도 하려는 것인가? 일이 못 배워 먹어서야. 과거 준비는 못하러 하는가? 저기 밭에 나가 농사라도 지어야 오늘 저녁끼니라도 해결하는 것 아닌가? 내 말이 틀렸는가? 자네가 상관할 일은 아닌 듯하네. 이만 돌아가주게. 아무리 험한 말로 그를 업신여기며 핀잔을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차분히 서서 이야기하는 윤승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이 고고한 척 굴어봐야. 이번 과거에서 나는 장원을 할 것이네. 자네는 붓기라도 할 수 있겠는가? 내 어릴 적 정을 생각하여 일이 몸손 앞시어 일러주거늘 감사하단 말은 못할 망정 어찌 축객령을 내리는가? 그리 얘가 없으니 가문이 일이 몰락하는 것이 아닌가? 김수학의 끝없는 빈정거림에 윤승호는 화를 참으려 주먹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수모를 더 이상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꼭 급제를 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을 때 김수학이 그가 읽고 있던 책을 휘휘 내젓듯이 펼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허허, 주제의 사사삼경인가? 이리 허름한 서책은 줘도 안 가질 듯하군. 그만 내려놓으시게 뭐하는 겐가. 이미 오래되어 낡아 있던 책이 김수학의 무심한 손길에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이쿠 이런. 미안하네. 그저 넘긴 것뿐인데 찢어질 줄 누가 알았겠나? 김수학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하며 방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그러더니 삐뚤로만 시선으로 방 안에 걸려있는 연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승호는 그 모습에 당황하여 김수학을 제지하자 그는 그 연리도를 손에 들고는 건수라도 잡은 양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호, 자네도 연리도를 구한 것인가? 무슨 수로? 헌데 그림이 어찌 이러한가? 설마 자네가 발로 그리기라도 한 것인가? 내 살다 이리 형편없는 연리도는 또 처음이네. 옛네. 이것이 뭐 그리 소중하다고 눈을 부라리는가? 김수학은 윤승호가 다급한 듯 자신을 말리기에 대단한 것이라도 있나 하며 보았으나 아마도 부끄러워 못 보게 하려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연리도를 가만히 돌려주었습니다. 하긴
자네 형편의 연리도가 가당키나 한가? 나는 유명한 화공에게 500냥이나 주고 산 연리도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못하면 구경은 시켜줄 수 있으니 한번 집에 오게나. 윤승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리도를 가만히 손에 들고 화를 참는 듯하자 그제야 자기 속이 다 풀린 것인지 김수학은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이만 감세해. 과거 시험 때 보세나. 얼마나 처참히 떨어지는지 내 이 두 눈으로 꼭 지켜볼 터이니. 김수학이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는 찢어진 책을 슬쩍 밟고 데려온 가솔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윤승호는 떨어진 책을 주우며 한숨을 쉬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연실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치울 것이니 잠시 쉬시지요. 괜찮다 연실아. 이것이 한두 번 있던 일도 아니고 과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일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네가 오히려 더 놀란 듯하구나. 잠시 쉬거라. 아닙니다, 도련님. 저는 단지 도련님이 걱정되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만히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는 김수학이 어질러 놓은 것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연실아,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수모를 갚아줄 것이다. 다시는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이다. 그러니 조금만 고생해다오. 예, 도련님. 저는 도련님을 믿습니다. 연실의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느낀 윤승호는 과거에 더욱 전념하였습니다. 윤승호는 김수학에 의해 훼손될 뻔한 연리도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날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연실아, 내 부족하여 매번 너를 고생시키는 듯 하구나. 내가 전해준 이 마음에 꼭 보답하도록 할 터이니 지켜봐다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윤승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었으며 연실은 윤승호를 위해 정성스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련님,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오늘 무사히 다녀오세요. 매번 고맙구나 연실아. 내 꼭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고 올 것이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치르고 오세요. 그래, 그러도록 하마. 너무 걱정 말고 있거라. 윤승호는 집을 나서려다 말고 뒤돌아 연실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자기 잡힌 손에 부끄러운지 연실이 볼을 붉히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꼭 합격하여 너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윤승호는 연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실은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수많은 선비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윤승호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앉아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김수학과 눈이 마주치니 자신을 보며 비웃음을 흘리고는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곧 시험관이 들어오고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승호는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찬찬히 써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시험이 모두 끝나고 윤승호는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아쉬움이 남는 듯 하였으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집으로 돌아온 윤승호를 연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따뜻한지 윤승호는 피곤함도 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내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단다. 별일은 없었느냐? 네, 별일 없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과거 시험 결과 발표 날이 다가와 윤승호는 방이 붙은 것을 보기 위해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합격자 방이 붙은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온갖 희노애락이 가득하였습니다. 윤승호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의 실력을 과신하였구나. 일이 허망할 때가 있나? 힘들게 노력하였으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인지 자신의 이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호, 낙방하였군. 그러니 쓸데없는데 시각을 낭비하지 않았나? 밭이나 일구라니깐. 윤승호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바라보자 김수학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나는 그만 장원급제를 하고 말았군. 내가 뭐라 했는가? 내 말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김수학은 그곳에 서서
자신에게 뭐라 허튼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지만 윤승호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그리 고생만 하던 연실이의 얼굴을 어찌 볼 것인지, 그리고 숙부에게 빌린 돈은 어찌 갚을 것인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그를 덮쳐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없이 집에 도착하자 연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가득 하고서는 윤승호를 맞아주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늦으신 것입니까? 혹 결과가 좋지 않으신 것입니까? 윤승호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련님, 기운이 쏙 빠진 채 방으로 들어가는 윤승호를 바라보던 연실은 그의 등에 대고 위로의 말을 건네었습니다. 도련님, 너무 상심 마세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간 윤승호는 등 뒤로 들려오는 연실의 위로에도 기운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부터 당당히 들어오려 하였던 집은 250냥이라는 돈에 의해 숙부에게 넘어가게 생겼기에 앞날이 캄캄하였습니다. 며칠 후 윤승호가 과거에 낙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숙부가 거만한 자세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는 제 집이라도 되는 양 이리저리 둘러보는 폼이 너무나 거만하였으나 윤승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야, 내가 일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급제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았더냐? 그리 쉬웠으면 모두들 급제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때 약조한 것처럼 250냥을 내어놓던지 이 집을 비우거라. 언제까지 비워줄 것이냐? 숙부님,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즉, 일이 아둔하니 어찌 급제를 하겠느냐? 내가 며칠 더 말미를 준다고 하여 뽀족한 수가 있느냐? 낙방한 시험이 턱허니 붙었다 연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윤승호는 절박한 심정으로 숙부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한 번 더 말하였습니다. 사실 숙부의 말처럼 며칠 더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은 없으나 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내어줄 수는 없었기에 그에게 사정사정하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숙부님, 하지만 한 달만이라도 말미를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방도를 찾아볼 터이니. 이미 내 너에게 250냥을 내어주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린 말하니 내가 나쁜 사람이라도 된 것 같구나. 좋다. 그럼 닷새는 기다려주마. 더는 못 기다리니 그때는 꼭 집을 비우도록 해라. 알겠느냐? 윤승호는 더 이상 시간을 달라 말을 붙일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는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부님, 그때까지 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심한 놈, 그런다고 닷새 만에 250냥을 구할 수 있겠느냐? 집을 비울 준비나 하거라. 윤덕구는 윤승호를 향해 윽박지르고는 집을 나섰고 윤승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아, 정말 집을 내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아버지께서 지내셨던 집 하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윤승호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하염없이 숙부 윤덕구가 떠나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연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밤새 고민에 빠졌다가 일전에 자신이 그렸던 연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연리도라도 팔아보아야겠다. 화공이 그려 수려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작은 보탬은 되겠지. 연실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윤승호가 가지고 있던 연리도를 가지고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아무리 효염이 없었다고는 하나 자신이 정성을 들여 그렸던 것을 팔려고 하니 마음은 아팠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린 것이 정성이 부족하였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팔아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기에 허락 없이 내다 파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연실은 연리도를 품에 안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화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장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화방 근처로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실은 조용히 화방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린 연리도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방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온 연실을
의아하게 바라보다 그녀가 내려놓는 연리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사간 것을 되돌려주러 온 것인가 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나 그녀가 내려놓는 그림은 자신이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이것은 우리가 판 것이 아니오. 잘못 찾아왔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속은 것이오. 저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그린 것이온데 이것을 팔고자 하여 찾아뵌 것입니다. 연실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화방 주인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직접 그린 것이라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팔려는 것인지 원. 이리 그림이 투박해서야 좋은 값을 받기는 힘들겠네. 아, 어느 정도 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급해서 그럽니다. 사정이 딱한 듯하니 원래는 이런 것은 취급하지 않소이다. 알지요? 20냥 정도 내어줄 수 있소이다. 20냥이요? 하긴 제가 화공이 아니라 값이 나갈 거라 생각을 한 것은 아니긴 하였습니다. 화방 주인이 20냥을 줄 수 있다고 말하자 연실은 내심 아쉬웠습니다. 물론 화방 주인은 큰 인심을 쓴 듯 보였으나 자신이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쏟은 정성을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허나 20냥이라도 받아가야 집을 비워주게 될 때 몸을 의탁할 곳이라도 마련할 듯하여 결심을 굳힌 듯 화방 주인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이가 지긋한 노선비가 쓱 옆으로 오더니 연실이 그린 연리도를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오호, 이것을 직접 그린 것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노선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림을 보고는 관심을 보이자 화방 주인과 연실은 의아한 듯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선비는 제법 신분이 높은 양반인 것인지 별말 없이 서서 연리도를 보고 있는 것마저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꽤 진중한 얼굴로 연리도를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길상화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구나. 제법 서툰 솜씨이나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몹시고 고귀하고 소중하네. 정녕 자네가 그린 것인가? 어떤 연유로 그리게 된 것인지 알려줄 수 있겠느냐? 연실은 그림을 그릴 때 담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노선비의 말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헌데 어찌 모르시는지요? 내가 이 그림을 사고 싶으나 이 속에 담긴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다. 그림을 팔 생각이 없는 것이냐? 연실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노선비의 눈빛에서 자신을 우습게 여겨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림이 마음에 들어 물어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저의 주인집 도련님의 과거 급제를 위해 그린 것입니다. 소인이 가진 것이 없어 좋은 그림을 사들이지 못하여 오랜 시간을 걸쳐 완성하였지요. 헌데 지금 사정이 조금 급하여 도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팔러 온 것입니다. 연실은 그동안 자신과 윤승호에게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노선비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허허, 한낱 여종이 주인집 도령을 위해 이리 정성을 기울인단 말인가? 헌데 그림을 배운 적이 있는 것인가? 영 엉터리는 아니라 물어보는 것이네. 그것이 도련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내어주셨지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주인 어르신 댁에 잠시 머무른 화공에게 배운 것이 생각나 재주를 부려본 것입니다. 저도 처음 그리는 것이라 몹시도 서툴고 어설프다는 것을 압니다. 나으리. 노선비는 연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연실을 바라보며 엽전이 제법 많이 든 것 같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허허, 여기 적힌 윤승호라는 이름이 그 주인집 도령인가 보군. 이 그림은 내가 사겠네. 네, 헌데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르신 것 같습니다. 엽전꾸러미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으리. 당황하며 자신에게 다시 엽전이 든 꾸러미를 내미는 연실을 노선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 사람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허나 그대의 마음이 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나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네. 그림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이렇게나마 값을 치르고 사고 싶은 것뿐이니 받아두게.
아마 300냥 정도 될 것이네. 그대가 고민하는 것도 같이 해결이 되면 일석이조 아닌가. 하하하. 노선비는 호탕하게 웃으며 연실이 그린 연리도를 들고는 화방을 나가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런 큰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사라지는 노선비의 뒤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 소리에 노선비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진 듯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실은 노선비와 화방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힘들어하던 도련님 윤승호에게 소중한 집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연실이 집으로 급히 들어오니 툇마루에 앉은 윤승호는 망연자실한 듯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승호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다급하게 자신에게 오고 있는 연실이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며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암울한 생각에 사로잡힌 윤승호 앞에 연실이 해사하게 웃으며 제법 묵직한 꾸러미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숙부님께 돈을 갚으러 다녀오세요. 여기 300냥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숙부님께 돈을 갚고도 한동안은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지요? 연실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구했느냐? 갑자기 300냥이라는 큰 돈을 들고 와 자신을 바라보는 연실이 걱정되어 윤승호가 다급하게 물었으나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련님, 그것이 제가 도련님 허락도 없이 연리도를 팔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받을게요. 장터 화방에 갔다가 어떤 인자하신 노선비님께서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며 이리 큰 돈으로 값을 치르시고 가셨습니다. 뭐라? 도대체 누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저도 너무나 꿈만 같아서 집으로 오면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는지 모른답니다. 이런 고마운 일이 있나? 우리 연실이가 정말 나에게는 복덩어리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어찌 이런 일이? 윤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는 연실과 뜻밖의 행운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로하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편하게 지내요. 이 집도 지킬 수 있으니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도련님 힘들지 않게 할게요. 무슨 소리냐? 연실아, 내가 수학이 그자 말처럼 밭에 나가 일을 해서라도 너에게 은혜를 갚으마. 그동안 너도 고생 많았다. 하지만 내가 그려준 연리도가 없어지게 된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구나. 내 꼭 입신양명하여 너를 호강시켜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그리고 제가 나중에 더 좋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윤승호는 연실이 마련해준 돈을 가지고 숙부를 찾아갔습니다. 윤승호의 집이 곧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돈을 마련해온 윤승호를 보자 숙부 윤덕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리 큰 돈을 구한 것이냐? 운이 좋은 놈이로구나. 에이, 볼 일이 끝났거든 그만 내 집에서 나가거라. 더는 보기 싫으니. 숙부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리 애틋한 사이라고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냐? 돈이 필요하다 찾아오지나 말거라. 윤승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하고 숙부의 집을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일은 해결을 하였으나 윤승호는 살면서 일이 힘이 들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느낌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유난히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찌하여 이리도 무능하고 되는 것이 없을까요? 저 때문에 애꿎은 연실이만 고생입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연실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살아가려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윤승호는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자신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도와준 연실이를 생각하며 힘을 내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금전 문제도 연실이 덕에 가뿐히 해결되자 윤승호는 다시 서책을 펴고 다음에 있을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또가 포졸들을 데리고 김수학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 그 위세가 마치 죄인이라도 잡기 위해 가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 뒤를 따라 김수학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일이길래 저리 험악한 표정으로 김영감님 댁으로 가는 거래? 뭔 사달이 나도 났나 보네. 솔직히 그 댁 도련님이 좀 그렇지 않아? 뭔 사고라도 친 거 아닌가 몰라. 으이구, 그럼 조금 샘통이다. 어찌나 거들먹거리며 다니던지 말이야. 예끼 이 사람아. 근데 뭔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 김수학의 집 앞에 도착한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행패를 떠올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사또가 김수학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를 나오라 명하였습니다. 김수학은 당장 나와 명을 받들라. 갑자기 들이닥친 사또에 김수학은 당황하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사또나리, 무슨 일이기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까? 김수학은 들으라. 이번 과거 시험에 그대가 겁역군을 세워 장원에 급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는 행한 것이더냐? 뭣들하느냐? 죄인 김수학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갑작스런 사또의 말에 김수학은 엉거주춤 뒤로 물러나며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사실 윤승호에게 거들먹거리던 김수학은 제법 큰 금액을 지불하여 겁역군을 고용해 대신 과거 시험을 치른 것이 발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김수학 자네에게 금전을 받고 대신 과거를 치른 겁역군이 자백을 하였다. 발뺌을 해도 소용없다. 사또의 말에 김수학은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있었고 같이 온 포졸들은 사또의 명에 따라 그를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로 끌려간 김수학은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시인하고 그 죄값으로 곤장 20대를 맞았으며 다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도 잘난 척을 하며 윤승호 도련님을 괴롭히더니만 떳떳지도 못한 방법을 쓰고서는 기고만장했던 거네. 어휴, 승호 도련님은 이제 발 뻗고 자겠네. 내 속이 다 시원하구만. 이번 과거 시험에서 많은 과거 응시자들이 겁역군을 통해 대신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급제와 낙방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임금님은 크게 노하며 이번 과거 시험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어찌 나라의 녹을 먹겠다는 자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그리도 떳떳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번 시험은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이로 인해 한 명의 억울한 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화가 난 임금님의 명으로 과거 시험의 답안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예조판서를 비롯한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대제학들이 다시 답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조판서 박흥수는 직접 답안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부당하게 낙방을 하여 억울한 이가 없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와중에 예조판서 박흥수의 눈에 윤승호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승호라, 꽤 익숙한 이름인데 내가 아는 이의 자제인 것인가? 어디서 들었지? 익숙한 이름에 예조판서 박흥수는 답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다 일전의 시전에서 산 연리도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아하, 그때 그 연리도에 새겨졌던 이름이로구나. 반가운 마음에 답안을 확인하는데 그곳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법, 임금의 도리 등이 깔끔한 문장과 필체로 명쾌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답안을 쓴 자가 낙방을 하였다는 말인가? 장원을 하여야 하는 글이 낙방이 되었구나. 이번 사건으로 모르고 지나갔다면 억울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겠군. 예조판서 박흥수는 윤승호의 답안을 감탄하며 읽고 또 읽고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일전 화방에서 연실이에게 300냥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연리도를 사간 이는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예조판서 대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조판서 박흥수가 연실이에게 사간 그림은 임금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침전에 두고 볼 그림을 구해오라는 명을 받고 장터로 나가 연실이 그린 그림에 담긴 마음이 갸륵하여 300냥을 지불하고는
임금님께 전해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매우 흡족해하며 연실이 그린 연리도를 침전에 두고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전하, 이번 과거 시험에서 겁역군 때문에 낙방하여 피해를 본 이가 있어 아뢰고자 하옵니다. 그렇단 말이오. 예판이 나에게 고할 정도면 답안이 몹시도 훌륭할 터 내 한번 볼 터이니 이리 가져오시오. 예, 전하 여기 있어옵니다. 윤승호라. 익숙한 이름이로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전하, 일전에 제가 구해드린 연리도에 있던 이름이옵니다. 예조판서 박흥수의 말에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기억을 되뇌었습니다. 아, 그 연리도의 주인이로군. 단지 그런 이유로 예판이 나에게 시험지를 가져온 것은 아닐 터. 내 한번 살펴봄세. 예, 전하,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예조판서 박흥수에게 시험지를 전달받은 임금님은 윤승호가 적어낸 답안을 묵묵히 읽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자가 낙방을 하였다고. 허허, 어찌 이리 황망할 수가. 내 이자를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구나. 예, 전하, 명을 받들겠나이다. 임금님의 명에 예조판서 박흥수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윤승호를 궐로 불렀습니다. 며칠 후 윤승호는 예조판서 박흥수가 보낸 사람을 따라 궐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 무엇을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따라갔습니다. 어찌하여 궐에서 나를 찾는다는 말인가? 곧이어 윤승호가 편전으로 들어서자 가장 높은 곳에는 임금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 예조판서 박흥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승호는 임금님의 위험 있는 모습에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임금님께 예를 다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 윤승호라 하옵니다. 이리 찾아뵙게 되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어저에 앉아있던 임금님은 가만히 고개를 숙여 자신에게 예를 올리는 윤승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가 윤승호로군.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리던 윤승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전하 소인이 윤승호입니다. 찾아 계셨사옵니까? 그래, 다름이 아니라 과인이 그대의 이번 과장의 답안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그대를 찾았느니라. 임금님의 말에 윤승호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이 어찌 자신의 답안을 보았으며 그리고 무엇이 궁금하여 자신을 불렀는지 몹시도 궁금하였습니다. 예, 전하 하문하시옵소서. 그대의 답안을 보니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 속에 가득 담겨 있더구나. 임금님의 말에 윤승호는 감격하여 목이 메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래서 그대에게 묻고자 한다. 만약 그대가 조정에 나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라. 임금님의 물음에 윤승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답을 하였습니다. 예, 전하. 소인은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면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가짐은 민본이라 생각되옵니다. 민본이라. 호, 그래.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예, 서경의 하서에 보면 민유방본 본고 방령에서 말하듯 전하를 비롯한 문무백관들은 자기의 부귀영달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을 견고히하여 나라가 안녕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옵니다. 윤승호의 답변이 마음에 든 것인지 그곳에 있던 임금님과 예조판서 박흥수는 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지. 백성을 항상 먼저 생각하며 정치를 펼쳐야 하는 것이 조정에 나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맞다. 내 그대를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명한다. 임금님의 갑작스런 말에 윤승호는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조판서 박흥수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재촉하였습니다. 허허, 전하께서 명하고 계시지 않나 답을 올려야 할 것이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너무 놀라 예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하하, 이번 과장에서 부정이 있었다 들었다.
그것으로 인해 억울한 이가 생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 여겨 다시 답안을 확인한 결과 자네의 답이 훌륭하여 직접 그대의 답을 듣고 정하기 위해 부른 것이네. 자네의 답변이 훌륭하여 장원을 내리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전하의 신하가 되겠사옵니다. 그래, 그대가 장원이 된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정성스런 마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좋구나. 갑작스런 임금님의 말에 윤승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자 임금님이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연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에 너무나 놀란 윤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그대의 연리도는 지금 나의 침전에 있네. 나에게 아주 훌륭한 그림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니 그대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들어주려 하네. 바라는 것이 있는가? 임금님의 이야기에 윤승호는 그동안 연실이가 자신에게 해준 일들과 그녀와의 추억들을 생각하며 차분히 임금님께 고하였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저는 바라옵건대 그 연리도를 그려준 연실이와 백년해로 하며 부부의 연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윤승호의 청에 임금님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좋다. 연실을 양반으로 속량토록 하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하노라. 임금님의 말에 윤승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연실이를 양반으로 속량시켜 정실분인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는 윤승호 자네와 연실이의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짐의 작은 보답이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전하. 감격해하는 윤승호를 보던 예조판서 박흥수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씀이 고와받는 복이지 않겠나? 축하하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감. 그렇게 윤승호는 장원급제하여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날 생각으로 눈물 짓고 있는 연실이도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연실아, 이것은 모두 내가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 연실은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며 그곳에 서 있었고 윤승호는 기뻐 환호하며 연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실이를 부른 윤승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실아, 내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는지 안다. 그리고 내가 이리 장원을 하게 된 것은 모두 내 공이로구나.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도련님께서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감복하여 도련님께 상을 내린 것입니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윤승호만 지켜 세우는 연실을 바라보던 윤승호는 슬며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아오자 연실은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고는 가만히 마주 보았습니다. 연실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구나. 예, 도련님, 어찌 무슨 말씀이기에. 나와 혼인하여 백년해로 해다오. 나의 곁에 항상 같이 있어 주겠느냐. 윤승호의 말에 연실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어찌 저처럼 미천한 것과 혼례를 올리시려 하십니까? 전하께서 내가 그린 연리도에 감복하여 연실이 너를 속량시켜 주셨다. 윤승호의 말에 연실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마을에는 윤승호와 연실이의 혼례가 치러졌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윤승호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관리가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연실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고는 평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따금 과거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윤승호는 일전에 자신이 과거 준비를 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연실이 새로 그려준 연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의 붓끝에 담긴 정성이 하늘에 닿아내 뜻이 이루어진 듯하오. 항상 고맙소. 연리도 속 두 마리의 잉어는 여전히 마주보며 고요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려주는 듯 연리도는 늘 그곳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하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